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 폭등을 하였지만 해외 시장은 살벌한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더슈팅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끝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또 부러졌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해지하느니 그냥 몸빵하겠다라는 트레이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숏을 신규로 잡는 트레이더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추가 하락을 봐야 할지 또 어떤 형태의 반등이 나올지 등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제임스 블라드 쇼퍼들한테 소금물을 확 뿌려버렸죠. 그러나 채권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의미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상승 출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수를 쏘아대며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참 아쉽게도 개장 초부터 이 상승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차마 손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황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2.5포인트나 밀렸기 때문에 전일 콜옵션을 매수했다면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평가 손실을 입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콜옵션을 매수한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아직 월물 초인지라 이 콜옵션 매수에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제는 참 좋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베이시스의 강한 개선을 하루 종일 보여주어서 아마 이번 월물 들어 처음으로 이론 베이시스보다 시장 베이시스가 높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로 베이시스 이상의 콘텐고가 나온 적은 있었어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 시장 베이시스가 높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최근 1년 정도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잔존일이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거의 붙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동안 누적된 매도 차익 잔고를 청산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만큼 상승한 것 자체가 숏 포지션을 잡은 쪽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이 현물 매수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들어왔는데요. 장중에 꾸준한 베이시스 개선으로 인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이익도 그렇지만 차익 매수도 골고루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이 900억 넘는 현물 매수를 한 데다 결정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에도 동참해서 장마감 무려 1900억이 넘는 현물 매수를 쌓아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물 매수가 죄다 인덱스 대형 종목에만 집중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별 재미를 못 느낀 그런 지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여야 전체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기 때문에 어제의 외국인 현선물 매수세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상승이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인데 아직도 숏이 2만 계약 넘게 남아있어요. 이 부분을 과연 롤오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동시만기에 청산을 하고 갈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미결제 약정이 지금 29만 계약 넘게 남아있죠. 그래서 포지션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양매수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그것도 등가격 중심이 아닌 외가격 양매수를 쌓고 있는데요. 콜옵션 매수도 적잖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시장이 한참 눌리면서 콜옵션 감마가 살아날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물에 적극적으로 콜 감마를 살리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시장을 360선 이상으로 당겨놓을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에서 하나 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월요일에 슈퍼개미가 풋 350과 347을 약 250억가량 질렀죠. 이들이 평균 단가가 7.85와 7.40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수요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 넘게 밀리는 것을 보고 그렇지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금요일에 시장이 급반등하자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약 60억 정도 손실을 보고 모조리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손절매로 일시적으로 선물시장이 추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들이 손절매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에 새로운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디로 쏠리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옵션 미결제 약정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콜옵션 매수는 자신이 없으나 시장이 점진적인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 세션에서 이 강세를 그리고 오후장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의 LPR 우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것,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를 포함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계속 강세를 보인 것 등은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 개장 1시간 전부터 이 프리마켓 호가가 무너지고 지수 선물도 슬슬 꺾이기 시작하자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 따라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 현물 마감하는 새벽 0시 30분 이후로는 미국 증시가 강력한 급락을 2시간 동안 더 했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유럽 증시는 거의 밀리지 않았죠. 즉, 전일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단순히 미국이 옵션 만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있는 것 정도로 해석했다고 보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채권 시장에서 더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 본장 개장 후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자 장단기 채권 모두 리스크 오프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벽 2시 25분 증시가 바닥을 칠 때 고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단기물 대비 장기물은 또 덜 움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리스크 오프를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값이 유럽 세션에서 추가 반등을 꾸준히 해서 111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콜옵션 매도 걸어놓은 게 전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6개나 체결됐어요. 그래서 기름 숏 포지션을 적지 않게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기름 시장에 대한 숏마인드는 이 전체 상품 시장이 고점을 찍고 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베팅인데요. 아직 월물 초이고 또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서 선물 매도는 맛배기 수준으로 한 것이고 콜옵션 매도를 집중적으로 쌓고 있습니다. 기름 시장에선 딱히 의미 있는 뉴스플로우는 없었어요. 그냥 증시 리스크 온 오프 흐름에 따라서 패시브한 흐름이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하루 정도 소화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에서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없었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을 신경 쓰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로 급락을 하였고 제임스 블러드가 구원투수로 나섰다라는 것이 어제 나온 이 주요 시황의 핵심이에요. 물론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급락할 때 이번에도 변동성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옵션 거래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옵션 만기일에 행사가 한 칸을 옮겨 다니게 되면 감마가 얼마나 터지는지,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실 텐데요. 그런데 금요일이 S&P 하락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수가 3,800포인트라는 포인트 피규어 값에 도달하는 과정이 본장 개장 후 사실상 스트레이트로 S&P 기준 150포인트 하락을 한 것인데, 지수가 만기일에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변동성은 전고점은커녕 전일 고점마저 돌파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시장이 몸빵을 해서라도 주식을 사겠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로서 유럽 증시 대비 미국 증시 괴리도가 4.81%로 올해 들어서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이죠. 네거티브하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4.81% 유럽 증시보다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전쟁 공포가 최대치에 달했을 때는 정반대였어요. SPX가 SX5E보다 5% 넘게 강세였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뒤집혀서 10% 넘게 뒤집힌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미국 증시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방 엣지를 하느니 그냥 몸빵을 하겠다라는 것이 변동성 하락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시장의 커브드콜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고 봐요. 이 리테일 투자자들은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풋옵션 매수도 하지만 콜옵션도 네이키드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명백한 리세션 신호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반등하기보다는 점진적 반등을 하는 형태의 베팅한 쪽에서 이 주식을 네이키드 매수하면서 콜옵션 외가격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시장을 방어하려는 그런 커버드 콜 전략이 전체 변동성 증가를 막는 요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캐터필러랑 보잉 이런 거 무너진 거 그렇다 치지만 디어가 무려 마이너스 14%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리테일 매수자들 떨궈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어닝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이 농산물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관련 ETF에서 셀오프가 나와서 이 디어도 함께 밀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도 무슨 성적인 스캔들에 연루돼서 밀렸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핵심 아니고 그냥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리테일 투자자들 떨어내기로 보고 있습니다. 참 혹여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게 뭐 증시에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일단 걸러야 돼요. 왜냐면 금요일 증시 하락이 워낙 크고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뉴스거리를 찾다가 혹시 이것 때문에 하면서 갖다 붙인 거지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게 유럽 시장 마감하고 나서 2시간 정도 더 밀었죠. 그래서 시장이 패닉에 빠질 법도 했는데 S&P 3,800선에 다가가니까 시장 하락 속도가 빠르게 둔화됐어요. 그리고 새벽 2시 30분 이후로 아주 정석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35분에는 이제는 하락 아니구나라고 해서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보합권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이 블라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새벽 2시 30분에 이 블라드 발언에 올해나 뭐 내년도 리세션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못 박았죠. 이렇게 처음으로 급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채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증시는 그동안에 민감하게 리세션을 끌어와서 반응을 했고 채권 시장은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 블라드 발언 새벽 2시 30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블라드 발언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거 숏 아니다 라고 생각한 쪽에서 쫙 걷어올리면서 보합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블라드 발언 그 말 한마디로 시장이 급반등했다 이건 좀 아닌 거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혹여 갭 다운이 나온다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푼 매도를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해외 시장이 도와준다면 이번 주 강한 장대 양봉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걷어내야 하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급등하면서 지수를 당길 때 삼성전자의 상승은 나름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대형주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오르고 나서는 삼성전자의 레벨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해외 시장이 조정으로 인한 우리 시장의 갭 다운은 롱을 쌓기 위한 좋은 찬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롱마인드 갖고 있어요. 지난주 옵션 만기 보여준 변동성의 흐름은 이제는 얻어맞더라도 주식을 들고 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더 강했다고 봐요. 다만 상승의 속도는 지난 3월이 급등과 같은 형태 이런 건 좀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서 S&P 풋옵션 매도 혹은 선물 매수의 외가격 콜옵션 매도 이런 걸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유럽 채권을 유심히 관찰 중입니다. 저는 독일 국채 매수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 스프레드를 나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스프레드 이익이 제법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간에 이익 실현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뭐 추가로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더 늘릴지 이걸 결정할 거예요. 이 5월 25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장 충격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하나가 이제 ECB 관련 인사들이 발언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 매도를 늘릴지 요거를 좀 고민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채권 매도를 더 늘리는 쪽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리세션 외치고 있어요. 물론 리세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자들의 형태가 꼭 네거티브하다고 보진 않아요. 토요일에 발표된 CFTC의 S&P 투기적 매수 포지션 요게 반토막이 났거든요. 물론 대량 손절된 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매수세는 남아있다고 봐요. 다만 이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급락하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다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상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과거처럼 급등하는 이 3월달에 그런 급등 이것은 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 상승 노리고 S&P 풋 매도 혹은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곁들이는
점진적 상승 포지션을 노리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